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 채 20억 하는 판교 아파트. 자, 이 아파트 분양가 얼마였을까요? 4억이었습니다. 그냥 이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분양받았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기회가 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 되시고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도시 가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이죠. 자, 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3대 오피스 권역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냐에 따라서 신도시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신도시가 어디 위치에 있다, 어디 행정구역에 있는 것보다 이 지하철을 통한 서울 접근성이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에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자, 이런 자족 기능을 가진 신도시는 가치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판교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진 신도시였습니다. 강남으로 바로 가는 지하철과 1300여 개 되는 입주 기업,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 경기도 최상급지로 등극을 했죠. 자, 그럼 지금 판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현금이 엄청 많아야 될 텐데, 만약에 무주택자가 판교로 가려면은 판교 중심 쪽은 어려울 것이고 약간 외곽 사이드 쪽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아무나 못 사죠. 정말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나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했다가 갈아타는 경우 아니면 지금 다이렉트로 판교로 가는 경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판교를 보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현재 판교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주민들도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분양을 잘 받아서 인생 역전한 거예요. 보통 10년에 한 번씩 이런 기회가 옵니다. 바로 신도시 정책이죠.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투기 억제체, 투기 수요를 잠재워서 수요를 줄이고 가격 상승을 억제시키려는 게 바로 이 투기 억제책입니다. 대표적으로 규제 지역 제도가 있죠. 두 번째가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앞으로 집이 많이 공급되는 심리적 안정 효과를 주고 실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 과열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한 투기 억제책이 나오고 더 많은 신도시가 지정이 되겠죠. 임기 내내 부동산 시장 불안에 시달렸던 문재인 정부, 그래서 취임 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신도시를 지정했고 그 숫자가 무려 64만 호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했던 신도시 그동안 잊혀져 있었지만 그동안 열심히 사업이 추진되면서 토지 보상이 끝났거나 보상 막바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중 대부분 이제 신도시 조성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자,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되면 동서남북으로 동시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시에 나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수요가 분산되면서 알짜 신도시에서 기회가 잡히게 됩니다. 솔직히 판교는요, 그때도 초약 광풍이 불었었어요. 반면에 광교는 어땠을까요? 미분양 사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다 12억 5천까지 올라갔다 대형 면적은 15억 16억까지도 올라갑니다. 자, 왜 이렇게 광교가 잘 나가냐?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요인, 지하철이 강남으로 접근 가능하고 기업들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3기 신도시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년 만에 다시 올 기회에서 판교, 광교가 될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개의 지역 꼭 주목하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천지구죠. 자, 앞으로 누가 판교에 맞먹을 것인가? 과천지구를 좀 꼽을 것 같습니다. 자, 과천지구는요, 지금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2024년 상반기에 조성공사의 착공이 들어가게 되고, 빠르면 2025년 중반 말 정도면은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과천 택지 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특징이에요. 규모는 1만 호 규모입니다. 2018년 12월로 3기 신도시 중에서 좀 빨리 지정된 편인데 여기가 중간에 사업 계획이 바뀌었어요. 원래 7천 호였다가 1만 호로 늘어나면서 지구 계획도 늦어지고 보상도 좀 늦어지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과천지구는요, 교통이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선발역에서 강남역까지 19분이 소요가 되고요. 선발역에서 서울역까지 다이렉트로 22분이면 갑니다. 강남권역과 도심권역에 빠른 접근이 가능한데
이미 완공된 지하철을 이용해요. 그래서 보통 신도시 완공되고 나서 10년 동안 지하철 공사 기다리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과천시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도 보여요. 그래서 과천지구의 사업 추진 과정 보면 2021년 12월에 기업 유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최근에는 인도하고 싱가포르까지 시장에 출장 나가면서 기업 유치, 외국계 기업 유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목하셔야 되는 신도시는 바로 부청 대장지구입니다. 19,500호 규모로 민간 분양 8,470호, 공공 분양 3,311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지정이 됐었죠. 자, 여기는요, 지정될 때만 해도 별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 청약 당시 경쟁률도 16대 1이었어요. 왕숙보다도 오히려 낮았다는 거죠. 그때 창릉이 36대 1, 왕숙이 19대 1인데 대장지구가 16대 1밖에 안 되네. 그 청약 광풍이었던 상황에서도 별로 주목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발표 당시 없었던 지하철 연결 계획이 나와서요. 대장 홍대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호선, 5호선, 그리고 7호선과 2호선까지 쉽게 이용 가능한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SK그룹 계열사 7개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만 무려 3,000명이 근무 예정이더라. 그래서 제2의 마곡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지하철 연결되고 SK그룹 계열사가 무려 7개나 들어오다니까 갑자기 급이 확 올라갔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신도시는요, 용인 플랫폼 시티입니다. GTX A 노선 용인역을 이용해서 강남로로 바로 접근 가능한 신도시죠. 1만 1,000호 규모입니다.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환돼서 사전청약에서 누락된 곳이기도 하죠. 자, 이 용인 플랫폼 시티는요, 좀 일반적인 주거단지하고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애초 계획부터 좀 그렇게 시작됐고 점점 그것이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분양 1832호, 일반 분양 4599호로 물량 자체는 많지가 않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첨단 지식산업 용지 등으로 통해서 많이 빼버렸어요. 그래서 주거 용지는 26.8%고 상업 용지는 무려 19.4%나 됩니다. 그래서 기업 도시라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판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경기 남부 지역이 굉장히 핫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용인하고 동탄 지역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다? 반도체 산업이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삼성전자의 기흥 화성 사업장과 평택 고덕 캠퍼스, 그리고 SK의 용인 캠퍼스와 인천 캠퍼스, 여기에 이번에 발표된 무려 300조 원 규모의 용인의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그 수혜가 받을 곳이 바로 용인 플랫폼 신도시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남 교산지구입니다. 33,000호 규모고요. 2018년 12월에 지정됐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신도시 중에선 가장 규모가 크네요. 자, 이 교산지구는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선호도 1위에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전청약에서 거의 물량이 안 나왔고요. 본청약 형태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토지 보상이 완료가 돼서요,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제가 볼 때는 3분기 정도에 착공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자, 교산 신도시는요, 하남이란 행정구역 외에도 3기 3호선 연결 계획이 있어서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금역에서 끝나는 3호선을 가밀지구지나 교산지구에 이 두세 개 정도의 역사를 개설할 예정이더라. 또한 이것을 통해서 5호선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또한 지금 이제 하남시에서 교산 지역의 기업 유치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상장과 중견기업에 계속 협의가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확정된 내용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신도시 청약 경쟁률은 어떨까요? 낮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모든 것이 오픈된 상황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3기 신도시가 어디가 좋은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다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청약 경쟁률 낮지 않을 뿐더러 또한
추첨제 물량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20대, 30대들도 청약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분들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청약 경쟁이 껑충 뛰어오르는데, 자, 1인 가구나 4인 가구나 가점제에선 똑같이 공평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쟁률이 워낙 높은 거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사로 3기 신도시 입성을 노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가 어느 지역이 이사했을 때 유리한지 예전부터 영상에서 많이 다뤄드렸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영상을 또 한번 제작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3가지 비밀과 일반 서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모든 지식, 아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의 이사 전략이 유효한 지역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경된 부동산제도 정말로 많거든요. 그것도 싹 다 한 권에 모두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이 서적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10년 후는 전혀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